자, 교사자의 고의입니다. 이 고의는 이중의 고의를 말한다라고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이 고의는 자, 문제점에서 기수죄의 고의를 말한다라고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미수죄의 교사인데요. 자, 의의 볼게요. 자, 미수의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 피교사자의 행위가 처음부터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면서 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예를 보죠. 갑이 병의 금고에 돈이 없는 줄 알아요. 알면서도 을에게 돈이 많다고 하면서 금고를 털어오라고 교사를 합니다. 이때 갑과 을의 대책은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처벌 나와 있죠?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보시면 자, A가 미수죄의 고의를 갖고 그쵸? 절도를 시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B가 알겠대요. 절도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B가 물색을 합니다. 뭐죠? 착수해 나갔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을 수가 없죠. 그 금고는 텅텅 비었으니까 취득을 못합니다. 그러면 B는 무슨 죄가 되죠? 절도죄의 고의를 갖고 착수해 나갔는데 취득을 못했어요. 그럼 B는 절도 미수가 돼버리죠. 그럼 이때 A는 무슨 죄가 돼요? A는 미수죄의 교사가 됩니까? 자, 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전 시간에서 이 교사범 같은 경우에 고의범인데 이 고의범 같은 경우에는 기수죄의 고의를 말한다 그랬어요. 기수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관계에서는 미수죄의 고의잖아요. 그쵸? 미수의 고의이기 때문에 고의가 일단 탈락입니다. 그래서 A는 이때 불가불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익혀두세요. 자, 다시 교재와 볼게요. 자, 처벌 보시게 되면 피교사자는 뭐가 된다? 미수범이 된다. 이때 교사자는 불가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자, 끊고 다시 노트 와보세요. 자, B가 절도죄의 고의를 갖고 착수해 나갔는데 진짜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돈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B는 무슨 죄가 되죠? 고의를 갖고 착수해 나갔는데 돈을 취득했습니다. 당연히 기수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때 A는 기수죄의 교사가 됩니까? 아니라니까. 기수죄의 고의가 없다 했잖아요. A에게는요. 근데 교사를 할 때 저 집에 금고에 돈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보았었더라면 능히 알 수 있었는데 그러한 주의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A에게는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과실범이 돼버려요. 이 두 가지 또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와보시면 교사자가 미수로 교사했는데 실제로는 예상과 달리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그때 교사자의 주체가 뭐가 된다? 과실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근데요. 이 미수의 교사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함정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정수사는 형소법에서 잘 나와요. 출제가. 자, 함정수사가 뭔지 볼게요. 수사기관이 타인을 범인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범죄를 교사해서 기수가 되기 전에 체포하는 수법을 말하게 된다. 이때 처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표적으로 미수죄의 교사의 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설은 피교사자는 미수가 되고 교사자는 불가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설이에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돼요? 판례도 이렇게 따르나요? 판례는 이렇게 보질 않아요. 이 함정수사를 두 개로 나눠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이 B라는 사람을 좀 나눠서 볼게요. 지금부터 필기 하세요. 이 B라는 사람이 자, 동그라미 1번 범위가 없어요. 방금 배웠지? 범위가 없는 사람이야. 절도를 하겠다는 고의가 없는 사람이죠. 고의가 없는 사람인데 A가 나한테 꼬드기는 거예요. 저기 가면 돈이 많으니까 훔쳐와라. 이렇게 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슨 함정수사다? 형소법에서는 이것을 범의 유발했다. A가 B에게 범의를 유발하여 꼬드긴 대표적인 함정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A는 경찰이죠. 경찰이 가만히 있는 B에게 나를 떠보기 위해서 저기 가면 돈이 많으니까 훔쳐와라. 범위가 없는 자에게 범위를 불러일으켜서 했던 수사인데 이것은 뭐다?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법한 수사기법이다. 라고 보고 있죠. 두 번째. 진짜 B가 원래부터 범위를 갖고 있어요. 범위를 갖고 있고 A 경찰관은 단순히 그 기회만을 이용했던 거예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B가 절도에 나갔고
절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경찰이 잡았다라고 체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B란 사람이 범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 수사기법이 위법인지 아닌지가 갈라집니다. 네, 됐습니까? 다시 와보세요. 자, 맨 밑에 판례부터 먼저 볼게요. 자, 본래 범위를 갖지 아니한 자가, 즉 B란 사람이 범위가 없대요. 범위가 없는 사람인데 경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고 그리고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쵸?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서 이 두 가지 판례는요. 두 가지 판례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인데 어떤 건지 볼게요. 자, B가 범위를 가진 사람이고 경찰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이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고 봤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배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 부축배기 절도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범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범위를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이놈을 잡기 위해서 뒤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이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뒤지고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라고 보았죠. 됐죠? 자, 밑에 판례 볼게요.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그랬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뇌물수수를 하겠다는 범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때 이 공여자들이 이 피고인의 뇌물수수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거예요. 기회 제공하였다. 과연 내가 돈을 주면 저 사람이 받는가 안 받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뇌물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피고인에게. 그랬을 때 이 뇌물 공여자들의 함정수사 교사라고 하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피고인은 결국 무슨 죄가 된다? 뇌물수수죄가 된다. 이렇게 보았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첫 번째 판례는 절도죄로 처벌되고 두 번째 판례는 뇌물수수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판례는 처벌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을 볼게요. 자, 노트 다시 한번 펴볼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 지금 피교사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은 살인을 결심하죠. 살인을 결심하고 칼을 들고 가서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A, B 역시 마찬가지로 1번 쭉 내려보시면 이 사람도 고의범입니다. 고의범. 과실범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칼로 찔렀다는 것은 자기죠. 그쵸? 부작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부작위범에서 배웠잖아. 한강에서 아이가 빠졌는데 아빠가 구조를 하지 않죠.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빠인 나에게 저놈 새끼 구하지 말라고 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사에 넘어가서 아빠가 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작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작위도 가능하다. 그 점에서 자 보세요. 이 교사자 같은 경우에는 고의범이었죠. 고의범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만 됐죠. 그쵸? 부작위 안 됐죠. 부작위로는 범죄를 유발시키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작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A는 부작위가 안 되지만 B는 부작위가 된다는 점을 좀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양쪽 다 A든 B든 둘 다 고의범이어야 한다는 건 똑같고 됐어요? 자, 그 다음 A가 나에게 교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범위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의사연락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연락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면적 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 일방에게만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편면적 교사라고 하는 것은 교사범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재와 볼게요. 자, 피교사자 요건이죠. 그쵸? 첫 번째, 범행 결의. 이때 결의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뭐다? 이퀄 고의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맨 밑에 가보시게 되면 각주 나와 있습니다.
과실범에 대해서 교사를 했을 때에는 그때는 교사범이 안 돼요. 교사범이 되지 않고 기껏해야 간접정범이 될 뿐이다. 34조에 나와 있는 간접정범이 될 뿐이다 라고 봤습니다. 요 2번도 체크해 두세요. 다시 가서 3번이 중요하죠. 편면적 교사는 안 된다. 안 된다. 교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편면적 교사는 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3번 체크하시고 출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 피교사자는 착수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어디에 따라서? 공범 종속 성설에 따라서 범죄 실행에 착수에 나아갔을 때 교사가 종속하여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고 봤죠. 자, 밑에 거 됐고 처벌 볼게요. 처벌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는데요. 이때 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형을 말합니다. 선고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검은색으로 선고형 밑줄 그시고 X. 그리고 선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또한 공범의 처벌상의 종속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립상의 종속성이지 처벌상의 종속성은 아니기 때문에 밑에 줄 교사범을 처벌을 위해서 반드시 정범이 먼저 처벌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네, 나머지는 됐고요. 밑에 차고 나와 있는데 쭉 보시면 돼요. 이런 건 출제가 안 됩니다. 출제가 되는 것은 다음 페이지가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추상적 사실착오 관련해서 1번 적게 실행했을 때, 2번 초과해서 실행했을 때 두 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적게 실행했을 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그렇죠? 자,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외가 중요한 거예요. 예외가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원칙. 종속성 원리에 따라서 교사자는 피교사자가 실행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살인을 교사했는데 이 친구가 살인 미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수죄의 교사밖에 안 돼요. 쉽죠? 쉬우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쉬우니까 출제가 안 된다고요. 그럼 출제가 되는 건 뭘까? 이겁니다. 교사한 범죄의 예비 음모를 처벌하고 실행한 범죄보다 교사한 범죄 형이 중하였을 때, 자, 이때 교사자는 교사한 범죄 예비 음모와 실행한 범죄의 교사범이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결국 상상적 경합은 무거운 죄 처벌되거든요. 결국 형이 중한 예비 음모를 처벌된다.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요 밑에 예를 체크하시고 빨간색으로 요 예가 출제가 2번 됐습니다. 요 예만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강도를 교사했는데 알겠대요. 강도하겠대요. 강도하겠다라고 의견 일치를 받잖아요. 근데 이놈이 절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A가 가만히 있는 B한테 강도를 교사했어요. 그러니까 B가 알겠대요. 나 강도하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도죄의 고의를 가지고 착수에 나아가요. 그래서 이 B가 이 집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진짜 강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집에 있으면 내가 진짜 폭행협박을 해서라도 물건을 강취할 것 같은데 강취하려고 했는데 B에 보니까 그 집에 가니까 B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절도만 하고 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강도를 시켰는데 강도를 하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절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A 죄책은 뭐가 돼요? B는 뭐가 돼요? B는 일단 B부터 먼저 볼까요? B. 강도죄의 고의를 갖고 절도를 실행했잖아요. 근데 착수에 안 나갔어요. 착수에 안 나갔어요. B는 절도죄. A는 자, A가 강도 고의, B가 강도 고의 하겠다고 합의를 받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여기 나와 있듯이 강도죄의 자, 여기 강도죄의 예비 음모가 되죠. 일단 합의 받기 때문에, 그쵸? 근데 B가 절도만 했다 했잖아요. B는 절도죄밖에 안 돼요. 그쵸? A는요. 물론 다시 적어야 되겠네. 자, B는 무슨 죄가 돼요? 둘이 합의 맞으니까 강도의 예비 음모 플러스 절도했죠? 절도 기수가 되고 경합범이 돼버리죠.
B는 제가 두 가지가 돼요. 강도체 AB모 더하기 절도체 기수가 되고 시간적 선호 관계가 있으니까 죄가 두 가지가 된다고요. 이때 A는 뭐가 돼요? A는 행위를 한 개 했잖아요. 행위 한 개. 똑같죠? 강도체 예비모가 되고 플러스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적게 실행했을 때, 즉 살인을 교사했는데 살인 미수했을 때 살인 미수죄 교사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강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절도죄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A 제치가 뭐가 됩니까? 절도죄의 교사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행위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행위가 한 개잖아요.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 보세요. 강도죄 예비모 맞죠? 그 다음에 절도 교사가 되고 행위가 한 개니까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요. 누가? A 제책이. A 제책이. 그럼 보세요. 혹시 강도죄 예비모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나? 형량이? 강도죄 예비모는 7년 이하입니다. 혹시 절도 기수는 얼마인지 아세요? 절도 기수. 교사범은 정범과 형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법정형이. 절도 기수가 얼마인지 아시냐고. 6년 이하입니다. 형이 어디가 높죠? 강도 예비모가 높죠. 그래서 강도 예비모로 처벌받는 거예요. 누가? A가. 요 사실관계, 요 사안이 출제가 잘 되니까 이 사안관계를 꼭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요 그림 다시 한번 그려두세요. 요 그림을 제가 지웠는데 이렇게 지웠는데 이렇게 강도죄의 고의를 갖고 착수해서 절도에 그쳤다라고 했을 때 B는 뭐가 돼요? B는 강도 예비모 플러스 절도 기수가 되고 경합범이 돼버립니다. 이때 A는 강도 예비모에다가 절도죄의 교사가 되는데 행위가 한 개였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된다. 상상적 경합은 무거운 죄로 처벌됩니다. 뒤에서 배우지만 그래서 죄가 뭐가 더 무겁다? 강도 예비모가 더 무겁기 때문에 결국 강도 예비모로 처벌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출제가 잘 돼요. 자, 더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밑에 2번입니다. 이건 지울게요. 자, 초과 실행한 경우 질적 초과라는 것이 있고 양적 초과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노트 펴볼게요. 자, 여기 노트 펴보세요. 노트 77페이지. 자, 됐나요? 자, 보세요. A가 B에게 어떠한 범죄를 교사했어요. 이걸 교사한 범죄라 그래요. B가 알았대요. 범죄 결심하면서 착수해 나가죠. 그럼 A가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착수해 나갔는데 B가 착수해 나간 이 행한 범죄가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 뭐라 불러요? 착수라고 불러요. 착오라고 불러요. 이 착오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질적 초과가 있고 양적 초과가 있고 공동정범할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노트에서 공동정범 그 노트를 펴보시고 같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똑같은지. 자, 그럼 질적 초과 볼게요. 내가 절도를 시켰어요. 절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알겠대요. 내 절도하겠대요. 하겠다고 해서 그 집에 뛰어 들어갔는데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어요. 그 절도라는 생각은 까맣게 있고 강간을 해버립니다. 강간을. 완전히 엉뚱한 범죄죠. 그게 질적 초과인 거예요. 그때 A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A 죄책이. 나는 강간을 시킨 적이 없어요. 난 절도하라 그랬지 강간을 시킨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뭐가 돼요? 그 초과한 부분은 네 단독 책임이다. 난 모른다. 교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됐어요? 근데 절도는 예비모드 없어요. 그래서 절도는 무죄가 돼버려요. 사안을 좀 바꿔볼까요? 내가 강도를 하라고 했는데 알겠대요. 강도하겠대요. 근데 이놈이 가보니까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어서 강도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버리고 강간을 해버립니다. 완전 다른 범죄니까 질적 초과죠. 강간은 난 책임 안 져요. 네 혼자 단독 책임인 것이지. 근데 둘이 A하고 B가 강간에 대해서 합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죄에서 합의를 받잖아요. 강도죄는 예비인물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사자는 그 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예비임무죄가 된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내가 시킨 범죄, 교사한 범죄가 예비임무가 처벌되는가에 따라서 예비임무가 처벌되지 않는 절도 같은 경우는 무죄가 되지만 강도죄는 예비임무가 처벌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비임무가 된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가로 열고 31조 2항에 나와요. 2항에. 2항은 잠시 이따 배웁니다. 가로 닫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교재 한번 가보세요. 질적 초과는 교사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 끊고 예비임무 처벌 조항이 있을 때는 예비임무로만 처벌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볼까요? 예 체크하시고. 자, 상해를 교사했는데 절도나 강간을 했다. 그쵸? 이때 상해하고 절도 강간은 완전 다른 범죄죠. 다른 범죄잖아요. 질적 초과란 말이. 또 절도를 교사했는데 이 사람이 절도는 하라고 상해나 살인 방화를 해버려요. 이 두 가지가 뭔 중첩되는 게 있어요? 전혀 다른 범죄인데 질적 초과잖아요. 강간을 시켰는데 강간한다는 놈이 강도를 해버려요. 완전 다른 범죄죠. 질적 초과인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밑줄 그는 거 상해, 절도, 강간은 내가 교사한 범죄잖아요. 근데 교사한 범죄가 지금 예비임무를 처벌합니까? 상해죄 있어요? 절도죄 있어요? 강간죄 예비임무 처벌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니은 사례 볼게요. 내가 강도를 하라 했는데 이놈은 강도하겠대요. 근데 강도를 안 하고 강간이나 방화를 해버려요. 내가 살인을 하라 했는데 살인하겠대요. 근데 살인하겠다고 한 놈이 방화를 해버려요. 내가 방화를 시켰는데 방화하겠대요. 근데 방화를 하라는 놈이 방화는 안 하고 강도나 강간 살인을 해버려요. 무슨 차고? 질적 차고예요. 질적 차고. 그런데 여기서 이 사실관계 보세요. 이거 보세요. 강도, 살인, 방화 이 세 가지는 예비임무 처벌합니까? 예비임무 처벌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비임무죄 처벌한단 말이에요. 기억은 예비임무가 없으니까 무죄가 되는 사례고 니는 예비임무가 있으니까 예비임무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교사범에서는 질적 초과와 관련된 판례가 없어요. 공동정범은 있었죠?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판례는 없기 때문에 요 기억 니은만 좀 익혀두시면 됩니다. 특히 검찰직 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출제가 잘 돼요. 경찰직은 이론보다는 판례가 출제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온 적이 없는데 검찰직은 출제가 잘 되니까 검찰직 하시는 분들은 기억 니은을 꼭 익혀두시고 양적 초과를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노트 펴볼게요. 노트 여기 양적 초과 나와있죠? 자, 내가 절도를 시켰어요. 절도하겠대요. 근데 이놈이 더 큰 범죄를 해와요. 강도를 해와요. 절도에다가 플러스 폭행 협박을 해서 온단 말이죠. 양적으로 일이 커졌죠. 상해한다고 하면 상해에 그쳐야 되는 것이지 살인까지 해버려요. 양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나는 절도만 하라 했다. 상해만 하라 했기 때문에 난 교사한 범죄만 교사의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커진 범죄, 강도나 살인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저 앞에서 결과적 가중범 할 때 배웠어요. 규제 한번 가봅니다. 원칙. 초과 부분은 책임지지 않죠. 다만 내가 교사한 범죄의 교사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얘가 나와 있고 다만 예견 가능성, 예외 나와 있죠. 피교사자가 결과적 가중범 실현했다고 했을 때 그 교사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얘가 나와 있지. 상해를 시켰는데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교사자인 갑에게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그쵸? 요 예를 잘 익혀두시고 이게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무지 잘 나오죠? 한번 가볼게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상해시킬 정도로 때려주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 정신 차릴 정도 밑줄 그시고 이거 어디서 배웠는데? 저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판례. 그쵸? 이거는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상해죄에 대한 교사로 보았다. 폭행에 대한 교사가 아닙니다. 폭행하면 틀려요. 저 복돌세계에서는 정신 차릴 정도는 뭐다? 상해죄에 대한 교사로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빨간색으로 상해를 시켰는데 이놈이 살인을 해버렸어요. 양적 초과죠. 양적 초과. 그랬을 때는 원칙적으로 상해죄에 대한 교사밖에 안 돼요.
그게 원칙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요 도표에 요 원칙 나와 있잖아요. 교사한 범죄의 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끊고. 다만 예외가 있죠. 그 교사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이것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저 앞에서 결과적 가정범 할 때 배웠다고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갑은 을에게 병을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 근데 을은 병을 살해하고 말았다. 이때 갑은 병이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었다. 예견 가능성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됩니까? 상해죄의 교사가 됩니까? 상해죄의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상해죄의 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답이 더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판결로지 2번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2번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나와 있어요. 노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그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는 사건 상해를 교사했는데 이 친구가 사망을 하게 했다고요. 김 B는 상해치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갑은 교사를 할 때 예견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의 교사만 될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안을 좀 바꿔봐서 사망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될 뿐이다.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다시 교재와 보면 병신 만델라 사건 이거 볼게요. 이것도 별표. 특히 1번 별표. 1번이 잘 나와요. 똑같죠? 빨간색으로 상해나 중상해를 시켰는데 이 친구가 살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양적 초과입니다. 양적 초과. 그랬을 때는 원칙적으로 상해죄나 중상해죄의 교사만 될 뿐이지만 끊고 이 교사하는 자에게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됩니다. 똑같죠? 자, 가볼게요. 갑은 을에게 자신과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A를 혼내주되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아랫부분을 찌르고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서 병신을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대요. 90만원 정도를 주었는데 을은 피해자 A 종아리 부위를 20회나 찔러서 결국은 사망케 하였다. 이때 갑과 을의 지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적어볼까요? 같이 따라 적어보세요. 갑이 있어요. 을이 있고요. 갑이 을에게 상해나 중상해를 교사를 하죠. 그러니까 을이 알았대요. 내가 병신 만들겠대요. 그래서 이놈이 고의를 갖고 A를 만나죠. 근데 칼로 푹푹 찔렀어요. 종아리 부위를 푹푹 찔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죽어요. 자, 이때 을의 죄책은 뭐예요? 여기서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살인죄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을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것도 아닌 미필적이나마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병신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을이 찌르다 보니까 한두 번 찔러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찔러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상해죄의 교사를 한다고 했는데 찌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살인의 고의로 바뀌어요. 미필적 고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죄의 고의로 갖고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을은 살인죄가 돼버립니다. 이때 을에게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상해를 교사할 때 부하놈에게 상해를 교사할 때 자칫하다가 이 A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나요? 이렇게 예견이 가능하나요? 이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갑에게 예견할 수 없었다면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제가 칸수가 좀 적으니까 여러분들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적으세요. 땡땡 하고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이거 적으세요. 상해죄의 교사범.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이렇게 됐죠?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근데 답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답은 이건데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1번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 먹고 창피해 죽겠다 사건. 자, 이거 볼게요. 자,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중간에 빨간색으로 보복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복폭행 사건이었다라고 했을 때 교사자에게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면 상해치사죄가 될 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판결로진 쉽죠? 판결로진 쉬워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제가 한번 적어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 적으세요. 갑이 있어요. 을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갑은 조폭 후배인 두목인 후배 을에게 A란 놈이 있는데 야가 행패를 부려서 내가 개망신 당했다. 나이 먹고 창피해 죽겠다. 네가 알아서 혼 좀 내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래요? 땡땡 나이 먹고 창피해 죽겠다. 응? 혼을 내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한다. 혼내줘라. 혼내주라. 이렇게 교사를 해요. 혼내주라고 이렇게 교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을이 알았대요. 알았대요. 그래서 을은 갑의 전화 취지가 A가 속해 있는 병의 패거리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알아들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자기 구하겠지. 병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병에게 상해하라고 시킵니다. 교사를 합니다. 그치?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보복 조치를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 결국 부하에게 상해를 교사하죠. 상해를 교사했다고요. 다시 올라가서 자, 정등 이 정이네요. 정이다. 정입니다. 정은 병에게 상해를 입혔고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정이란 사람이 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고 찔러버렸는데 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때 갑을 정의 죄책은 하는 거예요. 자, 판례는 요 두 사람에 대해서 상해치사죠. 상해자. 이 사람도 상해 고이고 야도 상해 고이잖아요. 상해 고이. 정이 상해 고의를 갖고 찔른 거예요. 을도 상해죄 고의였고요. 자, 을하고 정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판례가. 둘은 상해치사죄 공범이다. 그럼 이때 요 A, 갑. 요 사람의 죄책이 뭘까요? 이 사람의 죄책은 원칙적으로 땡땡 응? 혼내줘라. 자, 앞에 가봐요. 앞에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줘라. 상해죄의 교사를 받다. 그러니까 조폭들 세계에서는 정신 차릴 정도로 패줘라. 혼내줘라. 이것이 뭐예요? 상해죄. 조폭들 세계에서는 이게 상해죄의 교사가 되죠. 그쵸? 예외적으로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뭐가 됩니까? 상해 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결을 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보복폭행 같은 경우에 상해의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으면 교사자인 갑으로서도 얼마든지 예견이 가능했다고 본다. 그래서 결국 갑에게도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제가 제일 잘 되는 것은 여기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 사건, 그 다음에 병신 만들라 사건, 이것이 제일 출제가 잘 되니까 두 가지 판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쉽죠?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야가 살인을 해버리게 되네요. 결과적 가중범 살해죠. 양쪽 초과 살해죠. 그때 갑이란 사람은 중상해를 가하게 되면 병이 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쉬운 판례입니다. 관련 문제 봅니다. 관련 문제, 교사의 교사라는 게 있습니다. 교사의 교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간접 교사가 있고 연쇄 교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교사범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건지 읽어보시고 판례 봅니다. 갑이 을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다 함을 알면서 갑의 부탁을 받고 갑의 요청을 을에게 전달해서, 그쵸? 갑의 부탁을 받고 갑의 요청을 을에게 전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로 하여금 범위를 야기하였을 때 이것도 뭐다? 교사가 된다고 봤습니다. 갑이 을을 시켜서 병에게 군무를 깊이 하게 하기 위하여 부대를 이탈하도록 권유하여 병은 이러한 권유를 받고서 부대를 이탈할 생각이 나서 부대를 이탈했다 버렸대요. 이때 갑은 병에 대해서 교사범이 채취해진다. 아시겠죠? 전부 다 교사와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거 출제가 잘 돼요. 자, 교사의 미수를 볼게요. 교사의 미수는 협의 교사의 미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노트 펴볼까요? 노트. 자, 4번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쳐볼게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여기 A가 B에게 교사를 했다. B가 범죄를 결심을 했다. B가 착수에 나아갔다. C가 죽었다. 결과 발생했다. 그쵸? 그쵸? 자, 교사가 있었고 범죄 결심을 했고 차량에 착수해 나갔고 결과 발생하면 B는 무슨 죄? 기수가 되죠. B는 기수. B는 기수. 이때 A는 무슨 죄가 돼요? 기수죄의 교사가 됩니다. 그쵸? 기수죄의 교사. 두 번째 갑니다. 교사 행위했습니다. 범죄 결심했습니다. 착수해 나갔습니다. 근데 결과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B는 뭐가 돼요? 이때 B는 미수가 되죠. 미수. 그럼 이때 A는 뭐가 돼요? 미수죄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 B가 미수고 A가 미수죄의 교사가 된 거. 이 부분. 이거를 뭐라 불러요? 협의의 교사의 미수다. 협의의 교사의 미수. 이걸 다른 말로 둘 다 미수죠. B도 미수고 A도 미수니까 미수의 공범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이거란 말이죠. 협의의 교사의 미수. 피교사자가 착수했는데 미수에 그쳐 쓴 경우를 말한다. 두 놈 다 뭐가 된다? 두 놈 다 모두 미수가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가로 열고 이퀄 적으세요. 미수의 공범. 이렇게 부른다. 둘 다 미수가 되었기 때문에 미수는 공범이다. 이런 말이죠. 다음. 중요한 것은 요 밑에 기도된 교사 있죠? 별표. 이 조문이 31조 2항하고 3항 조문이 형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출제가 제일 많이 되었고. 자, 2항 3항 볼 텐데요. 다시 노트 펴보세요. 노트. 자, 보세요. 교사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B가 알았대요. B가 알았어. 내 할게. 범죄 결심을 하게 되죠. 그쵸? 근데 착수에 안 나가요. 착수에 안 나가니까 결과 발생할 일이 없지. 둘 다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교사 행위를 하라고 하니까 알았대. 내가 하겠대. 둘 다 나쁜 놈이잖아요.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겠대요. 근데 착수에 안 나갔지. 그러면 둘을 어떻게 할 거야? 둘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둬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둘 다 예비 음모는 했잖아요. 그렇죠? 합의 받기 때문에 예비 음모 처벌 조항이 있다면 예비 음모로 처벌을 하자 이런 말이. 여기 앞에 가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A가 B한테 절도를 시켰어요. B가 절도하겠대요. 근데 엉뚱한 다른 범죄를 했지. 근데 절도는 예비음모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이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도라고 했다고 했을 때 강도는 합의 맞잖아요. 강도는 예비음모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31조 2항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다시 와서 그러니까 둘 다 하겠대요. 그러면
예비무 처벌 조항이 있다면 예비무로 가고 예비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불러요? 효과 없는 교사. 효과 없는 교사라고도 불려요. 그럼 다시 한번 와볼게요. 교재. 교사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 승낙 동그라미 착수 밑줄 X 착수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둘 다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교사자 동그라미 피교사자 동그라미 이 두 놈을 예비무에 준해서 처벌하겠다. 물론 예비무가 없으면 무죄죠. 자, 밑에 가볼까요? 밑에 예를 가볼게요. 살해하라고 시켰어요. 알았대요. 내 살해하겠대요. 근데 승낙은 해요. 승낙만 하고 착수는 안 해요. 그럼 둘 다 무죄야? 살인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예비 음모죄가 되는 거예요. 자, 강도를 시켰는데 알겠대요. 강도하겠대요. 승낙했어요. 했는데 엉뚱한 다른 범죄를 해버려요. 그러면 강도는 예비 음모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강도 예비 음모죄 처벌받는 거예요. 물론 을은 방화까지 했으니까 방화죄는 별도로 처벌되는 것이고. 디귿번 공갈죄를 하라니까 공갈죄 하겠대요. 근데 승낙만 하고 이놈이 안 해요. 근데 공갈죄는 예비 음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무죄가 되는 거지. 이 예는 말씀드렸듯이 검찰증만 보세요.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다시 노트 와볼게요. 이제 마지막을 볼게요. 자, 맨 마지막이 뭐냐면 교사는 했어요. 교사를 했어요. 야, 죽여라 하고 시키니까 내가 미쳤네요. 내가 왜 죽이냐요. 그 거절해버립니다.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단칼에 거절해버리니까 그 다음도 없겠죠. 착수도 없고 그 다음에 결과 발생도 없습니다. 단칼에 거절해버린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지. 단칼에 거절해버렸으니까 그럼 이 사람 처벌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불가버리죠. 누구만 나쁜 놈이야? 살인하라고 시킨 놈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뭐다? 예비무 처벌조항이 있으면 예비무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요놈만. 그쵸? 이게 31조 3항인 것인데 이것은 교사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죠. 교사하는 것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얘가 승낙을 안 했으니까 이것을 실패한 교사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라 불러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기도된 교사라고 한다. 다른 말로 공범의 미수라고도 부르는데 그 말보다는 기도된 교사라고 한다. 이 두 가지 합쳐가지고. 다시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조문 보세요. 교사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을 안 해버려요. 승낙을 안 한다고요. 밑줄 그시고 X. 그러니까 이 사람 착한 사람이지. 그땐 누구만 처벌한다? 빨간색으로 교사한 놈만 전항과 똑같이 예비무에 준해서 처벌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조문 자체가 엄청 잘 나옵니다. 밑에가 뭐다? 실패한 교사다. 이러면 실패한 교사. 라고 했을 때 교사한 놈만 처벌한다. 그래서 강도를 시켰는데 야가 단칼에 거절해버렸죠? 그럼 야 무죄가 되죠. 강도는 예비무가 있기 때문에 강도 예비무로 처벌받는 거예요. 밑에 판례 나와 있네. 별표. 자, 교사자의 교사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승낙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사망. 승낙하지 않으면 사망이잖아. 사망. 그치? 마지막에 뭐예요? 빨간색으로 사망이라고요. 사망. 그래서 교사한 놈만 예비무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를 더 적어놨네요.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래요. 그래도 이것도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있는 거죠.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이 1번하고 2번 사례의 경우는 사망으로 가서 실패한 교사로 보았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서 교사한 놈만 예비무에 준해서 처벌됩니다. 자, 이 도표는 노트에서 나왔던 그대로고요. 그래서 효과 없는 교사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만 있었던 것이고 실패한 교사라고 하는 것은 교사한 것만 있는 것이고 두 개를 합쳐서 기도된 교사라고 부른다. 자, 마지막으로 교사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작위에 의한 교사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X. 교사는 고의범입니다. 과실에 의한 교사 안 돼요. 요거 X. 과실범에 대한 교사 그거는 34조 1항이 돼버려요. 34조 1항 교사범으로 처리 안 해요. 간접 정보로 처리하지. 편면적 교사 안 된다 그랬죠. 그쵸? X.
미수교사 안 돼요. 기수교사지. X. 다음 예비교사. 예비교사. 기수의 고의라니까 예비교사 안 돼요. 교사의 교사는 되지. 교사의 교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교사의 교사는 간접교사, 연쇄교사가 있는데 이건 다 인정한다. 다음 실패한 교사는 방금 봤고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